50km 떨어진 구리시 지역에 북한 땅굴 징후 포착. 휴전선 4-5km 이내에만 북한 땅굴이 존재한다는 기존 주장 설득력 일나. 대남 침투용 땅굴을 직접 목격했다는 탈북자들의 이딴 증언. 서울 인근 땅굴 의심 지역에서 들리는 의문의 폭음 소리. 북한 땅굴, 우리의 후방을 노리다. 김일성, 전쟁 일어나면 땅굴 몇십 배 진가 발휘할 것. 김정은, 김일성 유흥 따라 땅굴 통한 무력 통일 노리다. 북한 특수부대 대남 기습과 생화학 테러 루트 땅굴.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지하철역과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 경보. 땅굴 전문가 이종창 신부와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 그리고 안보 전문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현재 진행형 북한의 땅굴 위협과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전격 분석한다. 네, 저희가 과거 땅굴 방송을 할 때도 일부에서는 21세기 웬 땅굴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간첩 방송을 내보낼 때는 21세기에 무슨 간첩이냐, 이제 영화의 소재나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렇게 다루고 지내는 그런 이슈를 새삼스럽게 왜 지금 땅굴과 간첩을 캐캐묻게 보도하냐, 또 새로운 메카시즘 조작이냐,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들이 본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른 방송의 안보에 대해서 눈을 감아도 대한민국에 바늘구멍만한 틈바구니 안보 구멍도 저희들은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방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간첩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이석희 사태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땅굴 방송이 나간 이후에 또 제6, 제7, 제8의 땅굴이 발견되지 않길 바라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틈틈이 이런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굴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한은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특수 게릴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만에 달하는 특수 게릴라들을 집중 융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들어온다면 어디로 들어올까요? 비행기 타고 오겠습니까? 땅굴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땅굴 전문가 이종창 신부와 김진철 목사, 그리고 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를 모시고 현재 국방부에서 탐사 작업하고 있는 땅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존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북한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땅굴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셔서 또 저희들이 시청자들 앞에 자세하게 소개를 했고, 그런 결과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시추 작업, 그 다음에 탐사 작업, 경기도 파주와 구리시에 지금 탐사 작업을 계속 지금 벌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경기도 구리 그러면은 이 휴전선에서 상당한 거리 아닙니까? 약 50km 정도 되는데, 만일 구리에 지금 탐사 작업을 하고 있다면 북한이 50km, 휴전선에서 50km 이남까지도 충분히 땅굴을 파고 들어올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구리라 그러면은 이 신부님께서 맨 처음 문제 제기하셨던 그 노선 가운데서 몇 차 노선에 해당합니까? 6번 노선입니까? 예. 시청자들 위해서 6번 노선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6번 노선이 어딘가 하면 연천군 백항면, 네. 왼쪽입니다. 네. 고령포 지역이라고 옛날에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예. 1번 첫 번째 땅굴. 예. 그 바로 오른쪽에서 140도 각도로 해가지고 동두천으로 해가지고 예. 동두천 덕전역 그 지하철 전철이 다니는 데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거기까지 전에 탐지했는데, 네. 그 뒤에 최근에 탐지된 것이 11년 2월 13일입니다. 네. 일요일이죠. 화도 그 초등학교까지 왔습니다. 네. 그건 100% 확실합니다. 자, 연천, 동두천, 포천으로 해서 구리까지로 연결되는 그 노선을 지금 뚫고 들어오겠다. 구리라는 거는 저쪽 진전 노선만 그쪽에 해가지고 화도읍으로 가는 거기에서 네.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구리가 됩니다. 구리시가 네. 됩니다. 그럼 구리까지가 목표입니까? 아니면 서울까지 들어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그건 아마 이쪽 의정부 남쪽으로 네.
그래서 춘천 저 들어가는 그 도로 거기까지 전부 다 막아버리고 춘천 북쪽은 다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쪽 남쪽으로는 구리시 쪽으로 해서 서울시의 한강변까지 전부 다 자기들이 차지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존에 이종청 신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주장하실 때는 북한이 이미 서울까지 들어왔다 땅굴이. 여기도 있죠. 서울역 후문에도 있고. 서울역 후문까지도 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럼 여기까지 들어왔다면 그것이 17개 노선 가운데서 2번 노선과 4번 노선이라는 겁니까? 2번 노선이고 6번 노선은 저쪽에 또 있고요. 4번 노선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화석정, 임진강 화석정이 있죠. 자, 일단은요. 1번 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1번 노선은 김포죠. 김포. 예, 김포반도에 임진강과 한강 만나는 바로 거기에서 북쪽에서 한강 밑으로 파고 와가지고 180도로 네. 해병기 2사단 금곡까지 왔습니다. 그 김포에서 하와이 쪽으로 해서 나온 것이 1번, 2번. 2번 노선은요? 2번 노선은 자유로 거기에 아쿠아랜드라고 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 바로 왼쪽에서 140도 각도로 해가지고 온정리. 예, 경의선 온정역이 있습니다. 네. 거리로 와서 신천역까지 140도로 쭉 왔는데 네. 거기에 아래로 길을 내서 수색역. 네. 거기는 붕괴로 빠지게 됐죠. 수색까지 들어왔습니까? 불광동 수색까지 들어왔습니까? 수색역이 다 벌써 왔죠. 거기서 네. 지하에 30m 밑에 푹 빠져가지고 그걸 다시 또 전부 다 메꾸고 해가지고 지금 기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백마역, 화전역 그 위로 전부 다 합니다. 자, 잠깐 신부님 물 좀 드십시오. 네. 물 좀 드시고요. 자, 지금 저희들이 네네. 그동안에 군 당국이 늦게라도 이제 장거리 땅굴을 시인을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진정성이 있는, 네. 지금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있는 시인이다. 자, 제가 이제 그걸 10일 날 네. 이제 국감이 시작돼서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에게 이 제출된 것이 결국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동아일보가 사실상 특정 뉴스를 내보냈는데, 네. 자, 실질적으로 이걸 딱 보면서 지금 23년 동안 국방부하고 우리 낭물사하고 장거리 땅굴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치열하게 23년 동안 싸웠어요. 네. 자, 그래서 국방부는 장거리 땅굴 없다. 그냥 장거리 땅굴이라는 우리를 아예 정부의 조선TV에서 1방송, 네. 2방송 했을 때 네. 국민들에게 땅굴 가지고 공포를 조성하는 그런 낭물사 단체라고 네. 국방부가 중심이 되고 심지어 보수 농계까지 방송에 내보내서 네. 우리를 굉장하게 매도를 한 것이 그 중심에 국방부였어요. 네. 그 국방부가 이번에 국감 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구리에 지금 작업중이 있다. 확인하고 있다. 네. 그러면 TMG 4km밖에 없다는 그 국방부의 생각이 23년 동안 하루아침에 55km를 벌쩍 뛰어넘은 거예요. 네. 내가 그걸 딱 보면서 과연 이게 원면수하냐? 네. 아니면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 네. 낭굴사 대표로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동아일보의 전체적인 그러한 이 내용을 딱 보면서 느낀 것이 일단은 물 버럭 공기 때문에 네. 훈련소를 DMZ를 못 넘어온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포기를 하고 네. 장거리 땅굴이 일단은 낭굴사에 일단은 손을 일단은 들어줬다는 진정성을 지금 봤습니다. 네. 왜 봤느냐면 제가 땅굴 사이에 10년을 하면서 처음으로 땅굴 탐지가의 실전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정치들 다 보여줬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비가 말이죠. 예전에 1974년 10월 26일에 땅굴을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TF4를 만들면서 우리 TF4를 영원해요. 그때 썼던 그 장비가 네. 34년짜리 이 장비를 아직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북한은 이 굴착 장비 내지는 이 소위 말해서 착굴 장비가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을 텐데 당연하죠. 우리는 지금 이 땅굴을 탐사하는 탐사 장비가 지금 34년 전 거란 말입니까? 70년대까지 70년대 탐사 장비를 가지고 지금 탐사 작업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설마 그러겠어요? 현대화된 장비를 이게, 가지고 하겠죠? 여기 보세요. 34년, 23년, 10년. 자, 그런데 여기 사는 이 아이가 땅굴 예산 1년에 4억 8천밖에 안 돼요. 네. 4억 8천밖에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네. 땅굴 찾는데 한계성이 있다고 이 책임자가 네. 솔직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자, 신규 대표님. 최근에 그 북한에서 넘어온 기순자들, 탈북자들 뭐 이런 사람들 전부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국방부에서 보고서를 썼는데 주로 그 이 비무장지대 그 북쪽 건너편에 있는 2군단과 5군단에서 이 개성과 철원 쪽에서 주로 땅굴 작업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증언을 내놓고 있는 것이 국방부의 보고서 내용에 들어있거든요. 북한의 2군단과 5군단이라 그러면은 군의 성격이 어떤 군대입니까? 당연히 2군단과 5군단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휴전선을 건너편에 4, 2, 5, 1 이 순서대로 서쪽부터 동쪽까지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황해도 NLL 북쪽은 4군단, 그리고 경기도 북쪽은 2군단, 그리고 네. 철원 같은 그 중부전선은 5군단, 그리고 강원도 북쪽은 1군단이에요. 네. 그럼 강원도 쪽에 뭐 땅굴 파서 들어와서 뭐 큰일 있겠습니까? 작업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당연히 6.25 때 우리 서울을 침공하고 전격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왔던 그 세 개의 축선, 즉 파주, 연천, 철원 이 세 개의 축선이 바로 2군단과 5군단 지역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서울을 땅굴로서 에워싸서 예. 서울에다가 기습 테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번에 그 뭐 이석기의 아로 그 조직에서 어떤 그 국가기관 시설들을 파괴한다든지. 자기 스스로 파괴하자라고 하는데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한다든지 네. 하는 그런 용도로 쓰려면 당연히 2군단과 5군단에서 땅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이제 그 장선민 앵커께서 모두에 21세기에 왜 땅굴이냐 네. 말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시민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21세기이기 때문에 땅굴을 파야 된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예. 왜냐하면 2012년 이전에는 북한은 땅굴이 없어도 그나마 남한에 이 부대를 보내서 테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2년 이후부터는 그 통로가 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뭐 저 학교 다닐 때 교련 시간에 AN2기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프로펠러 비행기에 자공 침투를 해서 거기다 특수부대를 태우고 자공 침투해서 특수부대를 이렇게 그 공중 강습시킨다 하는 네. 그 아주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저공 비행기, 네. 저공 헬기. 그 네. 천이나 플라스틱 이런 거로 만든 비행기예요. 그런데 2012년도에 우리 공군이 피스아이 조기 경보 통제기를 4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기 경보 통제기는 하늘 위에서 꼴짜기꼴짜기까지 날아다니는 모든 비행 물체를 다 탐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AN2기가 북한에서 이륙을 해서 작업하는 것까지 다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하. 결국 2012년도부터는 북한이 AN2기를 가지고 남한의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어떤 이 통로가 좌절된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빛이 초계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다 잡히게 돼 있다는 거죠. 레이더에. PSI 조기 경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북한이 뭔가 특수부대가 지금 이제 5년 전보다 지금이 특수부대가 5만 명, 6만 명이 더 늘어났어요. 네. 13만 명이다가 지금 20만 명이 됐습니다. 특수부대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딘가에 보내서 써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내느냐? 결국은 이제 AN2기가 안 된다면 땅굴밖에 없는 것이다. 자, 오늘 이 북한군의 장거리 땅굴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북한 동영상을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이 김 목사께서 갖고 나오셨는데 우선 북한 동영상을 보고 나서 대담 나누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생명의 붉은 기 앞에는 우여곡절과 시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예견치 않았던 난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당과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요구되는 이런 순간에 이 청년 결사대원들처럼 나서지 못하고 위험 앞에서 몸을 움츠린 적이 나에게는 없었던가. 수많은 쇳돌을 캐내어 사회주의를 지키려고 이런 아슬아슬한 전투도 벌여야 할 때 이 청년들처럼 첫 번째로 어깨를 내대지 못하고 잠시라도 주춤거린 적이 나에게는 없었던가. 그 엄숙한 물음에 언제나 떳떳하게 대답하는 청춘. 쓸모없는 보록덩어리가 아니라 번쩍이는 쇳돌이. 야,
충격적이네요.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 폐광 탐광총 같은 걸 이용해서 땅굴을 파고 있는 작업을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아마 나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동안에 네네. 이 북한이 장거리 땅굴을 팔 능력은 없을 것이다. 우선 그 물과 네네. 버럭과 공기 이 세 가지를 처리할 기능이 없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절대 장거리 땅굴을 못 팔 것이다. 이런 어떤 억측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정설이었죠. 그런데 네네. 저 동영상을 보니까 네네. 그 억측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물 공기 버릇 때문에 장거리 땅굴을 못 판다는 그 사람은 난 솔직하게 대한민국 국민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네. 저러한 동영상이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 그 낭물사 그 땅굴 탐사 단장 이창근 씨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본 가가지고 네. 이 영상을 확보한 거예요. 그 땅굴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지금 이 내보내겠는데 네. 지금 예전에 보수 농민이라는 조갑제시까지라도 물 공기 버릇 때문에 네. 장거리 땅굴 못 판다. 이걸 가지고 실전 국방부가 23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네. 장악할 동안에 북한은 마음 놓고 수도권까지 땅굴을 지금 파온 거예요, 이게. 네. 여기 보십시오. 자, 물처리. 자, 땅굴을 받아보니까 지하수가 터지니까 거기 구멍 내가지고 통나무 갖고 거기 박아서 말뚝을 치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지금 하는 게 지금 북한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 자, 버럭 보십시오. 거기에 갱도로 와가지고 싣고 와서 4군단에서 땅굴과 관련된 사람이 전문이 뭐냐면 목사님 갱도 입구까지 와가지고 그걸 포장해가지고 포대 넣어가지고 네. 공사장에 공사장으로 밤에 군사위성이 지나갈 때 이거 간다는 거야. 네. 가장 많이 간 데가 서해 가문공사. 그렇죠. 그 두 번째 평양과 원산 간 만년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 공사 많이 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땅굴을 구축하다 보니 우리나라 지형에는 엄청난 폐강이 많습니다. 네. 저기 보니까 일본은 폐강에 처리한다. 만약에 저게 정신을 나면 폐강을 처리하면서부터 거기서 얻는 부속과는 공기 문제까지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 두 영상을 통하여 그동안 국방부가 24년 동안 물, 공기, 버럭 문제 때문에 장거리 땅굴을 불가능한 그 자체가 이 영상 두 개에서 완전히 오늘 박살난 겁니다. 네. 네. 지금 북한이 실질적으로 보셨죠? 땅굴을 파면서 이 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런 걸 다 감내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직접 증언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영상을 통해서. 네. 북한이 만일 서울까지 땅굴을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것이 지금 몇 군데가 있다면은 그게 어떤 요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일단 전제를 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질학자나 이런 어떤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서울이나 이런 수십 킬로까지 땅굴이 파질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장담 못하겠다. 알 수 없고요. 네. 다만 이런 서울선까지 지금 구리까지 지금 탐사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아주 그 심각한 의심을 가지고 네. 탐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구리는 바로 우리 저 한강 그 지역이거든요. 네. 구리에 조금만 내려오면 강남하고 위도가 똑같죠. 네. 구리는 바로 강북의 제일 남쪽쯤 돼요. 그러면은 바로 워크힐 호텔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예. 만약에 광장동. 네. 제가 구리에 땅굴을 왜 팠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구리 쪽으로 해서 어딘가로 나온다면 그 인근에 우리 한국군의 특수전차련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왼쪽으로 어딘가로 또 가면 또 그 육군 항공부대가 또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마비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우리 그 신부님께서 수색역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색역에는 국방부가 있고 네. 국방대학교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뭐 신촌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신촌 내에서 나와서 조금만 왼쪽으로 하면 청와대 있죠. 네. 그리고 신촌으로 나와서 조금만 여기 들어오면 방송국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서울 도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해서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군인들 다 죽여버리든지 네. 아니면은 6.25 때처럼 아예 부산까지 완전히 전국토를 다 점령해버리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의 항복을 받는 것이 제일 쉽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항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부산까지 점령하면 제일 쉽죠. 네. 그러나 그보다 더 쉬운 것은 순식간에 우리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회 심장부만 장악하면 이런 끝나는 거죠? 장악을 해버리면은 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다 잡아놓고 자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합병한다라는 것을 의결해라 라고 하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심각한 위험성이 땅굴에 만약에 서울에 온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가슴 떨려서 이 방송 진행하기가 상당히 겁이 나기도 한데요. 이 신부님, 평생 38년 동안을 이 땅굴 탐사만 전문으로 해오셨는데, 이 묵현리 땅굴이나 연천 땅굴을 그동안의 제5의 땅굴이다 이런 주장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만일 구리시에서 예. 땅굴 탐사가 된다면은 예. 제5 땅굴이 사실상 연천리, 묵현리 땅굴이 다 확인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 들어가면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여기 연결되는 곳이 있는데 그 연결에 찾아가면 다 제가 본 거 140도 저 북쪽에 있는 거 다 나오죠. 그대로. 출구 수백 개 되는 거 다 나오죠. 성신여도 다 나오죠. 미동 초등학교 나오죠. 여기 요 무슨 요 초등학교인가 바로 여기 덕수 초등학교. 네. 지금 바로 보고 왔습니다. 오시기 전에 거기 현장에 가셨었어요? 지금 이렇게 고생했어요. 네. 눈도 더운데. 예. 요 바로 저 이화학당 서대문 형무소로 오르고 45도로 신촌에서 올라왔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화학당에서 덕수 초등학교에 왔었다 동성이라고 보는 지도에 딱 보면. 예. 근데 지도 그래서 보충 지도도 구해가지고 정확하게 거기 보려고 그렇게 다 구했습니다. 네. 여기 와서 바로 요 한국일보 저 조선일보 요 건너 있네요. 네. 거기 그 롯데 뭐 맞던가 뭐 있대요. 롯데 뭐 본부가 뭐 있었구나. 네. 거기에 딱 와가지고는 두 갈래 마지막 출구는 2개 딱 내놨습니다. 요 초등학교 그 정문에는 네. 공간 3개 딱 내놓고 하나는 자 요리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더군요. 위에는. 예. 그 밑에 지하에 거기에 2개 딱 나와 있습니다. 양쪽으로. 자, 나중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두고 보십시오. 자, 김진철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가 이제 네. 좀 그 보충 설명한 게 뭐냐면 2010년 11월 28일부터 네. 2011년 2월 1일까지 2월 초까지 요 지금 구리 위에가 바로 묵현리예요. 네. 그 묵현리에 엄청난 폭음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제가 6월 17일 여기서 방송할 때에 네. 묵현리 주민은 땅속에서 폭음 소리, 다이아마트를 터지는 소리를 직접 들었는데 네. 그 당시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발표했냐면 그 폭음 소리는 천마산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다. 네. 그리고 또 고장난 보일러 소리다. 네. 그리고 그 사냥꾼의 청포 소리다. 예. 그렇게 엄폐했던 것이 바로 묵현리 땅굴 사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구리에서 지금 국방부가 땅굴 침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바로 묵현리 그 위에 동네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2년 전에 이명박 정부가 예. 땅굴에 대한 묵인했던 그 자체가 2년 후에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묵현리 주민이 그 땅굴을 듣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주민의 목소리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그 당시 저희 방송에서 주장했었던 묵현리 땅굴, 지금 현재 구리시의 땅굴 탐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리 바로 위가 묵현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종정 신부님이나 이 김진철 목사님 이야기는 이 묵현리와 구리가 가깝다. 아주 연결됐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신인균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로 그 지역이 바로 이 광장동 근처, 워커 근처가 우리 군의 그 특수군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금 연결을 했을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직접 한번 그 묵현리 주민이 걱정하는 땅굴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죠? 옛날에 왜 공사 잘하는데 어디 뭐 바오 같은 거 쪼개려면 뭐 다이나마이트 터치잖아요. 그런 소리가 갑자기 어디서 꽝 하더니 또 꽝 했더니 거기 그거 났더라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남포 터지는 소리라고 나는 생각해. 그 새잡는 초 있잖아요. 엽살이 있어나요. 그 소리도 아닐까요? 아니 총소리야. 이거 총소리 모르겠어요. 자, 지금 현재 이 앞에 것은 이 화성 땅굴 네, 화성 2002년에 네, 화성. 안에서 방방만 드릴로 막 갈가대는 예. 막 돌 막 네, 마시는 그런 예. 어떤 소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묵현리 땅굴. 묵현리입니다. 그 주민이 지금 다이나마이트가 쾅쾅 터지는 소리가 지금 몇 차례 났다고 묵현리 주민이 지금 직접 증언을 했어요. 직접 증언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구리 탐사 작업 끝나고 나서 묵현리로 바로 가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구리 탐사 작업을 제대로 하면은 묵현리와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묵현리 땅굴도 쉽게 발견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자, 여기서 정확하게 네. 자, 요 선이
우리 그 이종철 신부 6호선의 시발점이 바로 연천 땅굴입니다. 네. 연천 땅굴의 이 지선이 결국 하도업에 와서 묵형이 와가지고 지금 구리까지 온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방부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상 이념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한쪽에는 지금 뭡니까 김정일에게 충성하고 싶다. 뭐 이석기처럼 아로 조직 만들어서 대한민국 망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도 살고 어떤 사람은 NLL도 북한에 들고 싶다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방부가 구리에서 확실한 물증을 잡았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연천에 완성품이 땅굴이 지금 물에 지금 차 있어요. 물에. 그 물에 차 있습니다. 그 물에 차 있는 연천 땅굴을 먼저 덜어내야만이 국민적 그 힘을 가지고 국방부가 여기 묵현리 구리까지라도 힘있게 땅굴 뚫어낼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국방부가 이번에 예산 4억 8천밖에 안 되고 네. 70년대 장비 가지고 그리고 기술적 한계를 느낀다는데 그런 자재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구리에서 절개 작업하다가 네. 만약에 땅굴을 못 찾아내면 네. 이거 한 방에 대한민국 자유가 무너질 수 있고 또 이거 한 방에 종북 세력 자폐 세력이 뭡니까? 박근혜 정부가 국정은 공격 안 되니까 이제 땅굴 가지고 공격한다고 이렇게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양불사 대표로서 꼭 하고 싶은 것은 구리 쪽에 확실한 물증을 딱 잡아놓고 네. 가장 정확한 연천 땅굴 거기 물속에 지금 온전히 뭡니까 아치형 그대로 돼 있으니까 네. 요걸 딱 드러내 가지고 국민적 여론을 휘어잡고 네. 땅굴 구출하는 것이 이게 정확한 정답으로 생각합니다. 자, 시인규 대표님. 2008년에 탈북자 한 사람이 이쪽에 관련됐었던 그 한 분이 그 강원도 이 감화군에 있는 46사단, 북한군 46사단에서 주로 땅굴 파는 작업을 직접 했다. 본인이. 네. 그런 주장을 했는데 46사단은 어떤 부대입니까? 북한. 그 이제 북한의 5군단 소속이죠. 네. 이제 김화군인가. 김화군. 강원도 김화군이요. 네. 김화군이면 5사단입니까? 5군단입니까? 철원은 우리 그 육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단인 5군단이 우리 육군도 거기는 5군단이에요. 예. 5군단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예. 그게 이제 철원에서부터 포천 그리고 뭡니까 남양주 이쪽 축선으로 해서 서울을 에워싸는 것이 북한군의 3대 축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작업을 46사단에서 했다고 하면은 네. 이제 5군단의 어떤 그 우리 5군단의 네. 후방을 교란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북한의 5군단의 전력은 지금 어떤 것이 주력입니까? 북한 5군단의 전력은 사실은 우리 5군단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네. 작년에 북한군 총참모장을 했던 현영철 네. 그 현영철이 지금 5군단장으로 가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그러면서 현영철이 가 있으면서 우리 올해 3월, 4월에 계속 김정은이 전면전 도발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정은이 직접 거기에 현장 지도까지 갔다 왔던 곳이 5군단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현대적인 전력은 아닙니다만은 네. 거기에 지금 원래는 122mm 방사포가 주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네. 그쪽 지역에 지금 240mm 방사포가 추가로 배치되고 있다는 그런 그 정보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 봄에 5군단 지역이 다른 군단보다 실제 포사격 훈련을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아하. 정보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5군단이 북한군의 5군단은 북한군의 2군단과 함께 이 한국을 전면 남침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대로서 사용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말씀하신 나는 그 군대 그 정수는 모릅니다. 네. 그런데 구김화 오성산 바로 오른쪽에 거기에서 철원 동숭동이라고 있습니다. 네. 동성 초등학교 거기 왔고 그거는 250도 방향으로 왔고 거기에 무슨 그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신김화 거기에 하천을 건너가지고 거기 바로 갔고 하나는 220도 방향으로 해가지고 육사단으로 왔습니다. 네, 그 김정은이 그 현장 지도한 곳이 방금 바로 오성산입니다. 오성산에. 예. 오성산에 어떤 의미가 있죠? 전략적으로? 김정일이 거기에서 왔다는 그 편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김정은이 그게 직접 와서 나도 아버지 따라왔다라고 하는 그 퍼포먼스를 한 것이고 네. 실제로 그 오성산이 과거에
우리 그 남북 그 6.25 때 굉장히 치열한 격전을 벌였던 그런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자, 오성사의 어떤 북한에 사입니까? 대해서 네.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했습니다. 왜? 낭굴사 땅굴과 관련됐기 때문에 네. 이 오성산이 6.25 전쟁 때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3일 동안 유엔군이 6만 명, 그 중공군이 4만 3천 명, 그때 중공군 15군 사령관이 친정의 사령관이 거기에 주둔했습니다. 네. 그때 오성산을 뺏기면 조선의 역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230만 발의 폭탄을 내려 때렸지만 네. 친정의 사령관이 그걸 수호하기 위해서 갱도정법, 땅굴 정법을 해가지고 땅을 속에 들어가서 네. 결국 유엔군이 옥성산을 탄탄을 못했습니다. 네. 뺏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때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통해서 야 한반도 지형은 갱도 정법을 통해서 사실상 가능하구나. 그래서 북한의 최고의 성지로 여기는 것이 오성산이고 네. 그리고 6월 1일 김정은이가 오성산 정상에 왔다는 그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자기 할아버지가 6.25 때 실질적으로 패전하고 네. 이제 대한민국을 접하기 위해서는 땅굴을 파려고 그랬거든요. 실질적인 김일성의 땅굴 전략이 오성산 전투에서 거기서 실제로 배워가지고 네. 후전 협정 이후에 땅굴 파라고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생전에 이 김일성이 이 사실 땅굴이 핵보다도 훨씬 더 유용하고 위력적이다라고 했었던 그 동영상 화면을 저희들이 함께 보고 나서 다시 계속 대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방어전과 함께 적 후방 중심의 제2전선을 형성하고 배후를 강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경보여단 주력 부대가 삽시간에 적의 중심으로 침투할 수 있는 땅굴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일단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그때는 이 땅굴이 몇십 배의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남친 땅굴 하나가 핵폭탄 10개보다 더 위력이 있다. 내가 왜 땅굴을 파라고 했겠나? 비행기나 배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대병력이 침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돈이 들더라도 시간이 있을 때 전략적 요충지대 곳곳에 땅굴을 미리 파두어야 한다. 자, 저는 1분 후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세 분과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까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다 벌써 왔죠. 거기서 네. 지하에 30m 밑에 푹 빠져가지고 그걸 다시 또 전부 다 메꾸고 해가지고 지금 기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백마역, 화전역 그 위로 전부 다 합니다. 자, 영화도 다 있는 잠깐 거죠. 신부님 물 좀 드십시오. 네. 물 좀 드시고요. 자, 지금 저희들이 네네. 그동안에 군 당국이 늦게라도 이제 장거리 땅굴을 시인을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진정성이 있는 네. 지금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있는 시인이다. 자, 제가 이제 그걸 10일 날 네. 이제 국감이 시작돼서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에게 이 제출된 것이 결국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동아일보가 사실상 특정 뉴스를 내보냈는데 네. 자, 실질적으로 이걸 딱 보면서 지금 23년 동안 국방부하고 우리 낭물사하고 장거리 땅굴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치열하게 23년 동안 싸웠어요. 네. 자, 그래서 국방부는 장거리 땅굴 없다. 근데 장거리 땅굴이라는 우리를 아예 정부의 이거 조선TV에서 일방송, 네. 이방송 했을 때 네. 국민들에게 땅굴 가지고 공포를 조성하는 그런 낭물사 단체라고 네. 국방부가 중심이 되고 심지어 보수 농계까지 방송이 내보내서 네. 우리를 굉장하게 매도를 한 것이 그 중심에 국방부였어요. 네. 그 국방부가 이번에 국감 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구리에 지금 작업 중에 있다. 확인하고 있다. 네. 그러면 TNG 4km밖에 없던 그 국방부의 생각이 23년 동안 하루아침에 55km를 벌쩍 뛰어넘은 거예요. 네. 내가 그걸 딱 보면서 과연 이게 원면수하냐? 네. 아니면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 네. 낭굴사 대표로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동아일보의 전체적인 그러한 이 내용을 딱 보면서 느낀 것이 일단은 물 버럭 공기 때문에 네. 후전선을 DMZ를 못 넘어온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포기를 하고 네. 장거리 땅굴이 일단은 낭굴사에 일단은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특수 게릴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만에 달하는 특수 게릴라들을 집중 융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들어온다면 어디로 들어올까요? 비행기 타고 오겠습니까?
땅굴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땅굴 전문가 이종청 신부와 김진철 목사, 그리고 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를 모시고 현재 국방부에서 탐사 작업하고 있는 땅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존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북한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땅굴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셔서 또 저희들이 시청자들 앞에 자세하게 소개를 했고, 그런 결과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시추 작업, 그 다음에 탐사 작업, 경기도 파주와 구리시에 지금 탐사 작업을 계속 지금 벌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경기도 구리 그러면은 이 휴전선에서 상당한 거리 아닙니까? 약 50km 정도 되는데, 만일 구리에 지금 탐사 작업을 하고 있다면 북한이 50km, 휴전선에서 50km 이남까지도 충분히 땅굴을 파고 들어올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부인하진 않았어요. 예. 그럼 구리라 그러면은 이 신부님께서 맨 처음 문제 제기하셨던 그 노선 가운데서 몇 차 노선에 해당합니까? 6번 노선입니까? 예. 시청자들 위해서 6번 노선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6번 노선이 어딘가 하면 연천군 백학면 네. 왼쪽입니다. 네. 고령포 지역이라고 옛날에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예. 1번 첫 번째 땅굴. 예. 그 바로 오른쪽에서 140도 각도로 해가지고 동두천으로 해가지고 예. 동두천 덕전역 그 지하철 전철이 다니는 데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거기까지 전에 탐지했는데 네. 그 뒤에 최근에 탐지된 것이 11년 2월 13일입니다. 네. 일요일이죠. 화도 그 초등학교까지 왔습니다. 네. 그건 100% 확실합니다. 자, 연천, 동두천, 포천으로 해서 구리까지로 연결되는 그 노선을 지금 뚫고 들어오고 있다. 구리라는 거는 저쪽 진전 노선한 그쪽에 해가지고 화도읍으로 가는 거기에서 네.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구리가 됩니다. 구리시가 네. 됩니다. 그럼 구리까지가 목표입니까? 아니면 서울까지 들어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그건 아마 이쪽 의정부 남쪽으로. 네. 그래서 춘천저 들어가는 그 도로 거기까지 좀 다 막아버리고 춘천 북쪽은 다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쪽 남쪽으로는 구리시 쪽으로 해서 서울시의 한강변까지 전부 다 자기들이 차지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존에 이종청 신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주장하실 때는 북한이 이미 서울까지 들어왔다, 땅굴이. 여기도 있죠. 서울역 후문에도 있고. 서울역 후문까지도 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럼 여기까지 들어왔다면 그것이 17개 노선 가운데서 2번 노선과 4번 노선이라는 겁니까? 2번 노선이고 6번 노선은 저쪽에 또 있고요. 4번 노선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화석정, 임진강 화석정이 있죠. 자, 일단은요, 1번 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1번 노선은 김포죠. 김포. 예, 김포반도에 임진강과 한강 만나는 바로 거기에서 북쪽에서 한강 밑으로 파고 와가지고 180도로 네. 해를 이사단 금곡까지 왔습니다. 그 김포에서 하와이 쪽으로 해서 나온 것이 1번이고, 2번 노선은요? 2번 노선은 자유로 거기에 아쿠아랜드라고 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 바로 왼쪽에서 140도 각도로 해가지고 온정리. 예, 경의선 온정역이 있습니다. 네. 거리로 와서 신천역까지 140도로 쭉 왔는데, 네. 거기에 아래로 길을 내서 수색역. 네. 거기는 붕괴로 빠지게 됐죠. 수색까지 들어왔습니까? 불광동 수색까지. 50km 떨어진 구리시 지역에 북한 땅굴 징후 포착. 휴전선 4-5km 이내에만 북한 땅굴이 존재한다는 기존 주장, 설득력 일나. 대남 침투형 땅굴을 직접 목격했다는 탈북자들의 이딴 증언. 서울 인근 땅굴 의심 지역에서 들리는 의문의 폭음 소리. 북한 땅굴, 우리의 후방을 노리다. 김일성, 전쟁 일어나면 땅굴 몇십 배 진가 발휘할 것. 김정은, 김일성 유흥 따라 땅굴 통한 무력 통일 노리다. 북한 특수부대 대남 기습과 생화 테러 루트 땅굴.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지하철역과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 경보.
땅굴 전문가 이종창 신부와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 그리고 안보 전문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현재 진행형 북한의 땅굴 위협과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전격 분석한다. 네, 저희가 과거 땅굴 방송을 할 때도 일부에서는 21세기 웬 땅굴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간첩 방송을 내보낼 때는 21세기에 무슨 간첩이냐, 이제 영화의 소재나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렇게 다루고 지내는 그런 이슈를 새삼스럽게 왜 지금 땅굴과 간첩을 캐캐묻게 보도하냐, 또 새로운 메카시즘 조작이냐,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들이 본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른 방송의 안보에 대해서 눈을 감아도 대한민국에 바늘구멍만한 틈바구니 안보 구멍도 저희들은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방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간첩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이석희 사태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땅굴 방송이 나간 이후에 또 제6, 제7, 제8의 땅굴이 발견되지 않길 바라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틈틈이 이런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굴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한은 일단은 들어줬다는 진정성을 제가 봤습니다. 네. 왜 봤느냐면 제가 땅굴 살림에 10년을 하면서 처음으로 땅굴 탐지가의 실전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정치들 다 보여줬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비가 말이죠. 예전에 1974년 10월 26일에 땅굴을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TF-4를 만들면서 지금 TF-4를 용을 그때 썼던 그 장비가 네. 34년짜리 이 장비를 아직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북한은 이 굴착 장비 내지는 이 소위 말해서 착굴 장비가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을 텐데, 당연하죠. 우리는 지금 이 땅굴을 탐사하는 탐사 장비가 지금 34년 전 거란 말입니까? 70년대까지 70년대 탐사 장비를 가지고 지금 탐사 작업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설마 그러겠어요? 현대화된 장비를 가지고 하겠죠. 여기 보세요. 34년, 23년, 10년. 자, 그런데 여기 사는 이 아이가 땅굴 예산 1년에 4억 8천밖에 안 돼요. 네. 4억 8천밖에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네. 땅굴 찾는데 한계성이 있다고 이 책임자가 네. 솔직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자, 신인균 대표님, 최근에 그 북한에서 넘어온 기순자들, 탈북자들, 뭐 이런 사람들 전부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국방부에서 보고서를 썼는데, 주로 이 비무장지대 그 북쪽 건너편에 있는 2군단과 5군단에서 이 개성과 철원 쪽에서 주로 땅굴 작업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증언을 내놓고 있는 것이 국방부의 보고서 내용에 들어있거든요. 북한의 2군단과 5군단이라 그러면은 군의 성격이 어떤 군대입니까? 당연히 2군단과 5군단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휴전선을 건너편에 4, 2, 5, 1 이 순서대로 서쪽부터 동쪽까지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황해도 NLL 북쪽은 4군단, 그리고 경기도 북쪽은 2군단, 그리고 네. 철원 같은 그 중부전선은 5군단, 그리고 강원도 북쪽은 1군단이에요. 네. 그럼 강원도 쪽에 뭐 땅굴 파서 들어와서 뭐 큰일이 있겠습니까? 작업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당연히 6.25 때